안녕하세요. 복덩이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어떻게 매물을 확보하는지 매물 확보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매물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동산별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지 원투룸, 아파트, 상가, 토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원투룸 매물 확보하는 방법인데 가장 쉽게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오나우스나 공실클럽 같이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유료 사이트는 한 달에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면 임대인분이 올린 공실 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매물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물을 확보할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이용을 하고 있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원룸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집주인, 건물주분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건물 외벽에 보시면은 주인 직접 임대나 전세월세 임대문의 이렇게 붙어있고 그 아래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이 연락처를 통해 가지고 전화를 해서 임대인분께 안녕하세요, 어디 부동산인데 저희가 원룸 손님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지금 공실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지금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원룸 손님이 좀 많은 편인데 앞으로 공실이 나오게 되면 저희도 정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그러면 건물주분들이 99% 알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통화 끝나고 명함 한 장 넣어드릴게요 하고 끝나고 명함 한 장 넣어드리고 앞으로 공실 나오는 거 있으면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다음번부터는 연락이 진짜로 많이 오세요. 공실이 나오면 임대 좀 맞춰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방법으로 해서 매물을 많이 확보를 했고요.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건물들도 있잖아요. 이런 원룸 건물은 일단 건물주분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게 우선인데 건물주분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입자분들을 기다렸다가 그 건물에 출입을 하거나 이제 나오시는 분들한테 혹시 여기 거주인분 되시냐 이렇게 여쭤보고 그럼 맞다고 하면 이때는 부동산이라고 오픈을 하면 번호를 잘 안 줘요. 그러면 정화조라든지 전기라든지 건물과 관련해서 임대인 건물주분 통화가 필요한데 혹시 연락처 좀 주실 수 있냐 이러면 대부분 많이 주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내면 아까처럼 다시 전화를 해서 공실이 나오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인데 아침 시간에요. 8시에서 9시 정도에 원룸 건물에 가보시면 분리수거라든지 건물 내외부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건물주분이거나 관리소장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는 명함을 드리고 안녕하세요, 어디 부동산인데 건물주님 되시냐 관리소장님 되시냐 여쭤보고 맞다고 하면 저희도 원룸 공실이 나오게 되면 연락을 꼭 좀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전화번호 꼭 받아 오셔야 돼요. 죄송한데 명함 한 장만 주실 수 있냐 명함이 없다 그러면 그럼 전화번호 불러주시면은 제가 저장을 하겠다 얘기를 해서 번호를 받아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룸은 거의 이 방법으로 매물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나 빌라 매물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이건 총 3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매물고압용 명함을 각 세대별로 부착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망명함을 만들어서 전세, 월세, 매매, 매물고합니다. 어디 부동산 전화번호 해서 세대별로 부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금지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명함 부착이나 전단지 부착을 금지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붙이세요. 일단은 붙이시고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항의가 들어오면 그때 안 하시면 되니까 저는 그냥 다 붙이고 있어요. 일단은 다 붙이고 붙일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테이프로 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 구축 아파트는 좀 민원이 덜한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 도색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현관문 바로 문에다 붙이는 것보다는 문 옆에 벽에다 붙이시거나 인터폰 밑에다 이렇게 부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DM 보내기입니다. DM은 소유자분 주소지로 직접 편지를 보내는 건데 이제 보통 내용으로는 인사말 들어가고 본인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 빌라에 임대차나 매매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신다. 혹시나 매도 의사가 있으시거나 임대차 의사가 있으시면 부동산으로 전화 주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편지를 발송을 하는 거예요. 소유자분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건축물 대장,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저는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서 소유자분 주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700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추하고요.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열람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유가 주소 변경된 이력이 있으면 집주인분이 변경 등기를 한 적이 있으면 이 이력이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열람을 하시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담보대출을 받고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담보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 변경이 있을 때 변경 등기를 하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이 드물어요. 100세대 중에 한 세대가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열람하실 필요는 없고요. 건축물 대장 이용하시는 게 빠릅니다. 건축물 대장 중에서도 정부24보다는 세움터를 통해서 열람을 하시면 한 번에 5건까지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아파트가 기본 몇백 세대부터 몇천 세대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씩 열람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노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세움터에서 발급을 하시면 한 번에 5개가 가능하니까 하실 분들은 건축물 대장 열람하실 분들은 세움터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DM 발송할 때 이그린 우편을 이용을 하는데 이그린 우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체국에 방문을 하지 않고 편지를 제가 직접 만들지 않고요. 인터넷 우체국에다가 내가 보내고 싶은 내용의 한글 파일을 전송을 하고 주소를 엑셀로 업로드를 하면 인터넷 우체국에서 자동으로 편지를 출력을 하고 봉투 작업을 해서 직접 발송까지 해주는 서비스예요. 이게 일반 우편보다는 비용이 한 건당 100원에서 이제 컬러나 장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기본 100원 이상은 좀 비싸기는 해요. 근데 시간적으로도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 제가 이그린 우편이 아니고 직접 해보니까 일일이 편지를 다 출력을 해야 되고 봉투도 출력을 해야 되고 봉투에 소유자분 주소를 입력을 하던 이제 수기로 적던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비용을 더 투자를 해서 이그린 우편으로 DM 보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그린 우편 발송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한 번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 방법인데 이거는 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추천을 하지도 않는 방법이에요.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택은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직접 받아봤을 때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매물 확보하는 방법은 아파트나 빌라에 가시면 주차장이 있으시잖아요. 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보면 연락처가 다 있어요. 이 연락처 번호를 다 취합을 해서요. 문자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부동산인데 무슨 아파트 매도나 이제 임대 의사가 있으시면 연락을 부탁드린다. 이런 식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